일타강사 풀커리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보통 영어 3등급 이하 학생들이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니까 전체 커리큘럼을 모두 수강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상황을 떠올려 봤을 때 단어도 약하고 구문도 약하고 막 독해도 약하고 전체 영역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지. 하지만 그거 언제 다 합니까? 인강은 아무래도 풀커리라는 게 각자 부족한 영역들을 채우고자 세팅한 강좌들이 많기 때문에 풀커리 타시면 본인한테 사실 필요하지 않은 강좌인데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계산해보자. 시즌을 4개 정도로 생각해 봤을 때 20에서 30강 정도라고 하면 4개면은 한 80개에서 한 120개 정도, 기타 사이드 강좌까지 하면 너무 양이 많아요. 이걸 예습하고 복습까지 해서 온전히 내 걸로 만든다? 이러면 한 번 더 수능 보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3, 4등급 이하 학생들 중에 내가 독해하는데 단어를 잘 몰라서 문제를 못 푼다 하는 학생들 있죠. 이 문제가 큰 친구들은 진짜 꼭 들으세요. 강의보다는 본인 수준에 맞는 단어장을 하나 그냥 선정해서 단어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제가 여러 번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있는 단어장 하나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완벽하게 말할 수 있다 싶을 정도로 한 단어장 하나 씹어 먹잖아요. 영어 7, 8등급이 아닌 이상 최소 2, 3등급 나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 만나서 단어장 하나라도 다 암기한 거 있냐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없다 그래요. 그럼 어떤 단어장을 골라야 하고 어떻게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저는 3, 4등급 학생들한테는 능률복화 어원편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약간 아리까리한 이 단어들이 시험 칠 때마다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원학습을 통해서 뭔가 흩뿌려져 있는 단어들을 서로 연관지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접두사, 접미사를 공부하면 아, 이런 단어가 사실 요 단어랑 비슷한 의미구나. 이 단어의 접두사가 요런 뜻이니까 이런 의미 아닐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원학습까지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든 이 책은 진짜 능률복화 어원편 요 책이니까요. 이 책을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부탁, 여러 단어장을 보면 안 돼. 다른 거 여러 개 보지 마시고 이것만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미 가르쳤던 4,000명 이상의 학생들한테 검증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는 단어를 알아도 해석을 잘 못한다 하는 학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문 강좌부터 들어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문 강좌를 들어도 구문 강좌에 양이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짧게 개념을 하고 나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강좌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점, 너무 짜잘한 내용, 예를 들어서 뭐 도치, 병렬, 기타 특수구문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 일단 안 들으는 걸 추천. 물론 다 들으시면 좋겠지만 빠르게 점수를 올리고 구문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나는 급한 불 먼저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급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 파악하기예요. 실제로 문장 구조 파악이 안 되는 학생들은 대체로 주어와 동사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의 본질입니다. 사실 주어랑 동사만 파악해도 80%는 끝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문 강좌를 들을 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패턴, 뭐 동명사 주어, 투부정사가 오는 주어, 가주어진 주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어를 길게 만드는 패턴, 뒤에 전치사구 수식, 형용사구 수식, 형용사 절 수식 이런 것들. 제 경험상 모든 영어 구문 강의는 이 파트는 빠짐없이 어떤 강사분들도 다 수업하실 겁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꼭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난 지문을 다 읽었지만 답을 잘 못 고른다 혹은 틀린다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해석은 다 됐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 99%의 확률로 중심 내용 파악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그런 원칙 없이 그냥 단순하게 단어 뜻 떠올리고 문장을 번역하고 하는 수준으로만 그칩니다. 즉, 문장이 갖고 있는 속뜻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강좌를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면, 일단 대성마이맥 패스를 가진 친구들이 많을 거니까 저는 이명학 선생님의 알고리즘 강좌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맛보기도 그렇고 한번 봤는데 어떻게 지문이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중심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가장 잘 설명하는 강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 들은 학생들 중에 90% 이상은 자기 들어갔던 것 중에 최고래. 너무 좋대. 왜냐면 시간이 줄거든.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주는 거는 궁극적으로 읽으면서 기준이 잡히고 원칙이 있으니까 예측하며 글읽기가 가능하고 생각하며 읽기, 아까 얘기했던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어를 잘하려면 여러분 되게 웃긴 게 국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 해석하고 그렇게 문제 뭐 빈칸 추론 풀이법, 순서 풀이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진술, 응집성, 포괄과 구체, 예시, 통연과 반박, 글이 쓰이는 원리 자체를 설명해 드립니다.
바로 계몽운동. 제 강좌 포함해서 이명학 선생님의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들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강좌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진도가 아니라 복습입니다. 30분도 많다라고 난 생각해. 이게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수 없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강의를 적게 들어도 되니까 강의를 3시간 들었으면 복습도 3시간 해야 돼. 여러분 그거 본다고 체력 늡니까? 체력 늘고 슈팅 늘려면 뭐 해야 돼? 직접 본인이 운동장 가서 내가 봤던 거를 그대로 해보고 연습하고 노력해야지. 실력은 그때 느는 겁니다. 아니, 복습 방법도 아예 정해드릴게요. 일단 강사가 설명했던 내용, 그리고 필기했던 것을 토대로 그대로 손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수업 내내 풀었던 문제들과 지문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똑같은 절차로 풀어보시는 것을 저는 무조건 추천. 1시간 강의 듣고 나서 하는 복습 시간이 대략 1시간 무조건 걸릴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실제 공부하고 내가 습득할 때 시간이 덜 걸리는 방법일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커리를 타는 것에 대한 비효율적인 이유와 어떤 식으로 강의를 보고 복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증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서 바로 지금부터 공부 방법 바꿔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